2. 연합하는 교회 751년부터 800년 1. 롬바르드족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동고트족으로부터 이탈리아를 재탈환한 이후 14년이 되는 해인 서기 568년에 다시 동로마 제국은 이탈리아의 북부의 포벨리를 빼앗겼다. 이번에 동로마 제국을 공격한 게르만족은 롬바르드족이었다. 긴 특수염이라는 뜻이다. 롬바르드.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이 지역은 롬바르디아 주라고 불린다. 나머지 이탈리아 반도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동로마 제국에 속하여 있었다.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침투할 때 그들은 이미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따라 이교도에서 개종한 상태였다. 나중에 그들은 니케아 신경을 믿는 정통 기독교로 넘어오게 된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드족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그들의 왕에게 왕관을 수여하였다. 그 왕관은 철의 왕관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용되었던 못 중에 하나로 그 왕관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황당한 믿음을 가진 충격적인 사례를 접하게 된다. 교회 역사, 특히 교황의 역사는 이제 롬바르드족과 프랑크족의 역사와 섞이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드족의 존재는 교황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다. 교황들은 그들 때문에 한 번도 안전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한편 콘스탄티노플의 왕제들은 더 이상 롬바르드족으로부터 교황들을 보호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먼 곳에 있었고 아랍족들로부터 동로마 제국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다. 더욱이 로마의 교황들과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들 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늘 빚어진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교황들은 롬바르드족으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면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프랑크족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즉 롬바르드족 때문에 교황은 프랑크족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프랑크족의 왕이던 클로비스가 서기 496년에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건이 교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프랑크족이 이슬람으로부터 유럽을 구출한 사건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프랑크족과 연합되면서 클로비스의 개종이 교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빚게 되었는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다. 2. 피핀 왕. 클로비스는 매우 강하고 영향력 있는 통치자였다. 하지만 그의 혈통에서 난 프랑크 왕들은 연약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이름만 왕이지 실제 통치는 탁월한 장군인 찰스 마르텔이 하고 있었다. 그는 투르 전쟁에서 영웅이었지만 프랑크족의 왕은 아니었다. 그는 이러한 연약한 왕 안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장군에 있었다. 사실 왕의 권력은 그가 쥐고 있었다. 찰스 마르텔의 아들은 곱사등 피핀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클로비스의 혈통의 마지막 왕인 연약한 힐데리히를 폐위시켰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다. 이때 그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그 당시 교황 자카리아스는 피핀을 왕으로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피핀에게 왕의 권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왕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기 751년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웠다. 그때 발생한 사건은 매우 단순해 보였다. 결국 피핀에게 있어서는 교황과 같은 중요한 인물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엄청난 결과를 빚었다. 이 사건 이후로 교황은 왕국을 빼앗기도 하고 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은 또한 동방제국을 다시 설립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 그 이후로 교황과 제국 사이에는 끔찍한 패권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싸움은 중세시대의 교회사의 주요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황이 피핀에게 왕관을 씌운 사건은 중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다. 3. 교황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다. 교황 자카리아스는 가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피핀에게 롬바르드족으로부터 그의 권력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핀은 군사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행군하여 롬바르드족과 싸워 승리하였다. 그리고 롬바르드족이 장악했던 영토를 교황에게 주라고 강요하였다. 이렇게 하여 교회 제국이 시작되었다. The State of the Church. 교황은 이제 교회에서의 통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다. 교황은 이탈리아의 새 왕국이 설립되던 1870년까지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새 왕국 이후 교회 제국은 이탈리아 왕국의 일부분이 되었다. 4. 찰스가 샤를마뉴가 되다. 서기 768년에 곱사등이 피핀 왕이 사망하자 그의 두 아들 카를 로마누스와 찰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하지만 카를 로마누스가 771년에 죽자 찰스는 홀로 통치하게 되면서 그의 실제 정치가 시작되었다.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날에 찰스는 로마의 성 베드로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느덧 교황이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 이 행위에 의해 교황은 찰스를 서로마 황제로 만들었다. 이제 찰스가 황제가 된 것은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만족시킨 것으로 여겨졌다. 왜 그런가? 그는 로마 제국이 지향했던 세 가지 조건을 다 채웠기 때문이다. 즉, 법과 질서, 문명 또는 문화, 그리고 기독교이다.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들이다. 법과 질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므로 평화를 유지한다. 국가는 법과 질서를 통해 시민의 삶과 소유를 누구라도 함부로 취할 수 없도록 권력을 보호한다. 문명 또는 문화는 지식을 의미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한 삶을 갖추어 준다. 기독교는 참 종교를 의미한다. 찰스 왕의 시대는 무법의 시대였다. 살인과 강도가 난무하였다. 또한 야망과 무지와 무례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서방 유럽의 기독교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다. 샤를마뉴, 즉 찰스 대제의 영토는 고작 이교도와 이슬람으로 둘러싸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기독교 섬이었다. 찰스 대제, 샤를마뉴 대제라고도 한다.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날에 왕위에 오른 황제는 서방 유럽의 백성을 위해 대단히 소중한 세 가지 복을 확보하였다. 첫째, 법과 질서. 둘째, 문명. 셋째, 기독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샤를마뉴라는 이름을 받을만 하였다. 5. 샤를마뉴가 이룬 큰 업적들. 샤를마뉴는 평생 이 세 가지를 위해 힘썼다. 그는 현명한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실행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는 그가 다스리는 전역의 학교를 세움으로써 문명과 교육을 장려하였다. 하지만 야만족들은 문명화된 로마인들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도도한 자세로 배움과 문화라는 것을 남성답지 못한 연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습게 여겼다. 샤를마뉴는 그의 궁예도 학교를 설립하고는 그 학교의 학생이 되어 본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쓰는 법을 배우려고 할 때 오랫동안 커다란 전투 도끼를 사용했던 터라 손가락으로 펜을 잡을 수 없었다.
도끼처럼 생긴 옛날 무기, 전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샤를마뉴는 평생 전쟁을 치렀다. 처음에는 롬바르드족과 싸워 마침내 777년에 그 왕국을 멸망시키고 철의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다. 그 다음에 그는 회교도 아랍인들로부터 스페인을 구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아랍인들을 무력으로 밀쳐내어 피레네 산맥에서 에브로 강까지 물러나게 하였다. 샤를마뉴는 그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섹슨족과 전쟁을 치르는 데 사용하였다. 섹슨족은 매우 강력하고 거대한 게르만족이었는데 독일의 북부 지방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맹렬한 이교 전사로서 단 한 번도 로마 황제의 멍에를 맨 적이 없었다. 샤를마누는 여러 차례 끈질긴 원전 끝에 간신히 섹슨족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는 섹슨족의 영토를 빼앗고 그들을 칼로 위협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였다. 6. 세계의 큰 제국들. 샤를마뉴가 서기 814년에 죽자 세상에는 세계의 커다란 제국이 존재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약한 동로마 제국이었다. 동로마 제국은 발칸반도, 소아시아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를 다스렸다. 세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은 회교도 아랍 제국이었다. 아랍 제국은 인도 국경으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 시리아, 아시아의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유럽의 에브로 강까지 다스렸다. 이 셋 중에 가장 젊지만 가장 강력한 제국은 샤를마뉴의 제국이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제국은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의 반쪽, 스페인 북쪽의 끝부분, 프랑스 전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의 대부분 지역과 오스트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다. 샤를마뉴의 영역은 그 크기에 있어서 실제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다. 로마의 멸망 이래 서방 유럽에서 샤를마뉴만큼 그렇게 넓은 영역을 다스린 적이 없었다. 샤를마뉴 대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찰스 5세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중세 시대 가운데 가장 높이 드러난 통치자라서 중세 역사에 큰 영향력을 떨쳤다. 샤를마뉴가 가장 즐겨 읽던 책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었다. 그는 그의 왕국을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아랍 제국은 회교도였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였지만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했다. 이 세 제국 가운데 샤를마뉴의 제국만이 교회와 인류의 장래를 위해 가장 밝고 확실한 약속들을 붙들고 있었다. 7. 교회와 프랑크족. 피피는 롬바르드족의 땅을 빼앗고 교황에게 줌으로써 교회 제국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교황을 세상의 통치자로 만들었다. 샤를마뉴는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킴으로써 교황에게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하게 제거해 주었다. 그는 무질서한 제국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고 서방 유럽으로부터 회교도를 축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교도 섹슨족을 기독교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았다. 교육과 문화를 증진하였다. 샤를마뉴에게 황제로 왕관을 씌운 교황은 서방에서 제국을 다시 얻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프랑크 제국과 교황 사이에 길고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는 처음 단계가 되었다. 교회가 프랑크족과 맺은 동맹은 엄청난 결과를 빚어냈다.